OX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영 선생님, 문제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족욕이나 반신욕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화지정맥류 환자는 족욕을 피해야 된다.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 둘, 셋. 우리 반은경님만 O를 두시고 전부 다 X를 두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따뜻한 물에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또 저런 분이 또 계시네요. 왜요? 하지정맥류 뜨거운 거에 이게 팽창이 되니까 확장이 되니까 팽창이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오, 그 설득력이 있어요. 또. 일리 있는데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확 드네. 네. 아니, 논리적이에요, 그거. 오. 이면아 씨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덜 그래.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이게 네. 순환이 순환이 잘 더잘 되는 될 게 것 같아서. 하지정맥류에 좋은 거니까 족욕이 네. 괜찮지 않을까 자. 따뜻하게 하시죠. 네. 자, 알아볼까요? 네, 김재영 선생님 정답 주시죠. 정답은 O입니다. 안 좋아요, 족욕이 선생님? 안 좋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요. 동맥이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해서 생기는 이런 동맥 질환은 이걸 넓혀줘서 피의 공급을, 영양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치료를 해요.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되돌아오는 혈관이 막 늘어나가지고 잘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 고여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료는 이 고여 있는 공간을 좁혀줘야 돼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다리에 이 족욕을 하게 되면 이런 혈관이 더더욱이 늘어나서 노폐물이 많이 고이게 되고 그래서 정맥 질환에서는 찬물을 뿌려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거 수축시켜주는 게 좋군요. 그래서 어쩐지 좀 혹하더라. 좀 논리적인 거. 바꿀걸.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반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히 더 놀랍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족욕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네요. 네. 홍대진 선생님 문제 주세요. 건강을 위해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등산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등산은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저하고 반은경 씨하고 우리 선배님만 X고 두 분은 O예요. 네. 우리 이면아님부터 의견을 듣고 싶어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운동신경이 살아나서 네. 뒤에 근육이랑 앞 근육을 쓰게 되잖아요. 등산을 하게 되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순환이 좀 되면서 이게 좀 좋아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한다, 잘하신다. 저분 또 헷갈리게 하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네, 정말 말씀이 맞는 그러나. 거예요. 일단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건강에 다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꾸 선생님이 아까 한 자세로 뭐 서 있거나 그대로 이렇게 고정돼 있는 그런 것들이 하지정맥류에 안 좋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하는 게 그래도 하지정맥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여보세요. 오를 들었어요. 운동을 하면 또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팽창. 봐요. 아니 그 자, 반은경 씨. 안 하다가 운동하면 깜짝 놀라서 아니, 가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반은경 씨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 저는 등산을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가니까 조깅은 좀 괜찮아도 등산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팔은. 있거든요. 아까 예. 등산 안 좋아하시죠, 올라- 평소에? 아니 저 등산 좋아는 아, 해요. 그래요? 그런데 오. 제가 다니다 보면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그런 무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아까 보내하고는 조금 좀 설득력이 약하다. 네, 저도 X, X를 X. 드렸거든요. 홍대진 선생님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등산하면 안 돼요? 그 하지정맥류를 갖고 있는 환자분이라고 하면 장시간에 걸친 무리한 등산 같은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내 몸이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은 굉장히 좋은데 등산 같은 내 몸에 무리가 가는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증가하는 다리의 혈류량에 비해서 피로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반대로 아래로 역류해서 내려오는 그런 혈류도 확실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으시거나 하지정맥류를 진단 받으신 분들은 등산 같은 무리한 운동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예. 이 외에도 마라톤이나 축구, 농구
이렇게 오랫동안 달리고 심하게 몸을 쓰는 운동은 우리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에 해당이 하고요. 또 한 가지 줄넘기를 아주 무리하게 하거나 고중량의 스쿼트를 하거나 아니면 런지 같은 이 하체에 무리를 많이 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하지정맥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는 이런 평평한 공원 같은 데를 산책하듯이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가볍게 물속을 걸어 다니거나 가볍게 수영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추셨네요, 반은경님은. 그러니까 아예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무리하지 말게 평지를 걸어라. 네. 김재영 선생님 문제 주세요.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 하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혈관들이 막 울퉁불퉁 아니면 시퍼렇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만을 얘기하는데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하지정맥류가 있다. 이거 요건 없으면 왜 문제 내겠어? 맞아요. 예. 문제 속에 답이 있네. 아, 이거 뭐 벌써 다 의도가 나왔어. 보였어요. 네. 겉으로 보이지 않는 하지정맥류가 있다. 맞으면 아니면 X. 있다. 있지. 그럼. 네. 다 O야, 다. 저는 옵니다. 그냥 의외로 반전으로 X일 수 아니, 있어요. 이거 왜 문제 내겠냐고. 네. 할 일 없이. 글쎄 말이에요. 정답. 네. 네. 정답은 예. O입니다. 선생님 얘기했어요. 이게 다 작품들이에요, 여기. 문제라는 것은 다 맞추는 문제들이 더 좋은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되돌아오는 정맥은 3가지 종류의 정맥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정맥, 또 중간 깊이의 정맥, 아주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맥. 대부분의 정맥류는 이 속에 있는 중요한 정맥에는 잘 안 생겨요. 겉에 보이는 혈관이나 이 중간 부위에서 고장이 잘 나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중간 부위에 있는 이 혈관들은 육안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럴 때 혈관 초음파나 병원에 와서 의사와 약간의 진찰을 해보면 이런 중간 부위에서 생기는 정맥류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속 안에서만 생기는 정맥류라도 다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증상은 남들보다 똑같이 아니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참 다들 그 좀 맞추기는 기가 막히게 오늘 일치해서 맞췄어. 저희도 눈치는 또 있잖아요. 눈치는 다 이거 백단들이야. 자, TV방진 주세요 솔루션 하지정맥류 이렇게 예방하자. 첫 번째는요. 짜잔. 1시간 이상 같은 자세 금지.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재영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의 동맥순환은요. 심장이라는 펌프가 짜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되돌아오는 정맥은요.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동맥이 밀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끝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간 거는 간 거에서 끝나요. 그리고 노폐물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이 고여있는 노폐물이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에요. 그래서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오래 서 있는 것은 다리에 정맥을 노폐물을 많이 고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압력이 점점 빵빵해지겠죠. 그때 혈관 벽들이 견디질 못하고 늘어나게 되면서 하지정맥류가 생기고 더 악화되고 자꾸 심해지는 쪽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꼭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제자리 걸음이라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여야 되는군요. 자, 계속해서 TV방진 주치의 솔루션 하지정맥류 이렇게 예방하자. 두 번째는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자. 역시 결국 비만인가요? 네, 그건 뭐. 비만이 하지정맥류에 좋지 않다고 오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홍대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급격한 체중 증가는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체중만큼 복압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증가한 복압 때문에 정상적인 정맥 순환의 혈류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 아래쪽으로 혈류가 자꾸 압박을 받으면서 역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즉 정맥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해 정맥에 피가 정체되면서 다리의 정맥의 상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체중 증가 이후부터 하지 정맥류의 증상이 생기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식단 관리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해 주시는 것이 이런 하지 정맥류 증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종아리에 굵은 혈관이 붉어져 나왔거나 피부에 색소 침착이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시작됐다고 하시면 정확한 정맥류 초음파 검사와 함께 증상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체중 조절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하지 정맥류 이렇게 예방하자. 세 번째는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자. 이거 따로 있어요? 효진 씨 알고 있었어요? 아니 보통 왜 우리 그 다리가 많이 붓고 또 출산 후에 붓기가 많이 있을 때 이런 압박용 스타킹도 권해주시고 있어요? 또, 예, 또 팔기도 하더라고요, 약국 같은데. 약국에 팔아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김재호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 하지 정맥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하지 정맥류는 압박을 좀 피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압박 중에서 하지 정맥류 전문 압력 스타킹 이거 한 가지만 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은 이렇게 하게 돼 있죠. 네. 하지만 하지 정맥류 압박 스타킹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 하지 정맥류 압박 스타킹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걸 사야 이렇게 되는구나. 조여주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밑에서 위로 올려주죠. 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올려주는 발목 있는 데는 한 100으로 조인다면 위로 갈수록 90, 80, 70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초에 계획을 해서 짜놓은 스타킹이에요. 그래서 많이 서 계시는 분들,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압박 스타킹을 낮에 신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다리도 가볍고 정맥류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좋다고 밤에도 신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많으시던데. 네, 이거는 밤에 신으면은 오히려 꽉 졸라매서 어느 부위가 잘못해서 혈액이 정체가 된다면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요즘 혈전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밤에는 절대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면 안 되고 낮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신으시면 되고 낮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신으시면 안 됩니다. 아, 일단 잠자는 시간에는 신으면 안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TV 방진 주치의 솔루션 하지 정맥류 이렇게 예방하자. 마지막은요? 종아리를 튼튼하게 까치발 운동을 하자. 까치발 운동이 종아리를 튼튼하게 해주나요? 이 얘기는 이거 우리 걸을 때, 네. 저 까치발로 해가지고 좀 걷기도 하고, 네, 뒤꿈치 세우고. 혹시나 운동이 될까 해서 그러잖아요. 네, 홍대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까치발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하지 정맥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까치발 운동이라든지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시켰을 때 그런 하지 정맥류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까치발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하지 정맥류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장시간 앉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를 앉아 있는 경우에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끝까지 위로 올려줬다 내려줬다 밀고 당기고 하는 운동을 해주셔서 혈액 순환을 일부러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종아리 근육을 조금이라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홍대진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 하지 정맥류 예방을 위해서 좀 평소에 틈틈이 뭐 서서든 앉아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틈틈이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영 선생님, 이 외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지 정맥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주는 펌프 운동을 열심히 해서 피를 잘 올려주자 하는 거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의 정맥은 이렇게 손으로만 눌러도 눌릴 정도로 압력이 없어요. 굉장히 압력이 낮고 실제로 정맥이 터져도 피가 질질 흐를 정도밖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올라가다가 눌리면 정맥 순환이 멈춰지게 됩니다.
눌릴 수 있는 자세를 피하자. 여성의 경우 꽉 끼는 속옷, 허리 벨트 꽉 조이기. 김효진 씨도 오늘 꽉 조이지 예, 않으셨나요? 지금 숨이 안 쉬어져요. 예. 이렇게 꽉 조이는 것만 가지고도 피가 올라가다 멈추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역기 들다가 배에다 힘을 딱 주고 멈춰 있을 때 정맥 순환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멈춰지기 때문에 여기를 조여주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흡연, 음주 이런 것들도 정맥벽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정맥류가 나빠져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청바지나 이런 뻣뻣한 바지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는 거예요. 다리 꼬고 앉으면 유도 선수가 옷깃을 잡아서 목을 조이듯이 이거 자체가 여기에서 조이겠네요. 정맥을 꽉 조여서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한쪽이 저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조여요. 하잖아요. 여기 한 대 때리고 저기 한 대 때리고. 그러네. 저는 이런 거예요. 균형 맞춰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러네.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 다리가 많이 저리고 이런 분들 절대로 다리 꼬지 마시고 이 부분을 편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됩니다. 한복 입고 다녀야겠다.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근데 네. 여기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옷을 입어야겠네요. 그 헬스장에서 여성분들 뭐 레깅스인지 뭐 비슷한 거 입고는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그게? 레깅스 자체가 그렇게 정맥을 압박할 정도는 아니에요. 탄성이 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입다가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접혀서 예, 어디가 접혀서 맞아요. 한 군데가 유난히 눌리는 데가 있다. 네, 네. 그럴 때는 주의하시고 꼭 잘 펴서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심해야겠네요. 모르고 살아왔어. 맞아요. 이렇게 해서 TV 왕진 주치의들의 솔루션까지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하지 정맥류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대진 선생님부터. 네. 하지정맥류는 만성적으로 정맥혈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혈관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만 하지정맥류가 아니고요. 만성적으로 정맥이 고장나는, 즉 만성 정맥 질환 또는 그 정맥 내 혈관의 판막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한다면 만성 정맥 부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 부전 또는 하지정맥류로 인한 증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종아리나 허벅지에만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또 국소적으로 작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나 무릎, 엉치 같은 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큰 혈관부터 작은 세세한 혈관까지 정밀하게 세심하게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신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우 선생님. 일단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지정맥류가 요 정도밖에 없어요. 증상은 심하지 않아요. 꼭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자기 질문들을 진단. 하시는데요. 본인 진단하셨군요. 네. 하지정맥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행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다른 게 아니라 내등 똑같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툭, 확도 아니고요. 툭, 또 내등 똑같다 어느 순간에 한번 툭. 1년 뒤에 봤더니 작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경각심이 떨어지죠. 네. 그게 더 무섭네요. 그리고 증상도 매일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조금 다리가 아프고 쥐도 많이 나고 이러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병원에 갈까 하면 또 얘가 괜찮고. 알아듣고 멀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내가 꼭 치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하지정맥류는 청소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차피 한번 청소할 거 끝까지 어질러 놓고 청소해보자. 맨날 지저분하고 치워도 끝이 없어요. 하기 싫어져요, 또. 네. 하나 어질렀을 때 하나 치우는 것이, 정맥류 조금 생겼을 때 간단하게 치료하는 것이 늘 다리를 가볍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진짜 확 와닿네요. 네.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맞아요. 청소 밀려있으면 정말 하기 싫어지거든요. 하기 싫어요. 바로바로 해야 돼요. 네. 바로바로. 아니 여자분들 혈관 그저 청소도 마찬가지. 미루고 해서 싸는 거 보면 그 말이요. 선생님 같이 안 치워주세요. 세월 자체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예. 네, 오늘은 하지정맥류와 함께 혈관 건강의 중요성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하지정맥류 예방법으로 막힘없이 순환되는 혈관 건강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흉부심장혈관의학과 전문의 김재영 홍대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